우리는 주변에 오피스텔 이런 분양관이 많이 오픈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. 한번 들어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? 정말 공간 너무나 활용도 있게 잘 지어놨습니다. 자, 특히 리모델링 같은 경우 심혈을 기울이죠. 심혈 왜 기울일까요? 이 팔려고 그럽니다. 굉장히 아기자기한 소품들까지 봤을 때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도장 찍지 않는다면 굉장히 좀 찜찜해요.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물건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. 자, 그런 이유로 굉장히 많으신 분들께서 자, 오피스텔 투자를 결정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.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제 방송 보게 되면 오피스텔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. 자, 이분도 마찬가지로 그 관련된 고민 전달 주셨거든요. 같이 한번 봐보면서 저 고민 상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안녕하세요. 투자캐스터님. 새해 구독자 더 많이 늘고 하시는 일, 건강 모두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. 자,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. 남양주 XX역 1분 거리에 원룸 오피스텔 계약 상태라고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. 오피는 임대사업자를 필수적으로 내야 되는데요. 자, 그렇다면 4년짜리 주택임대사업자 내고 세입자와 물세 계약 후 월세 조금이라도 받고 4년 후 매도하는 게 나은지, 아니면 오피스텔은 전세가 기한이 세입자와 전세 계약 후 전세금으로 지방 소형 아파트 투자가 좋은지 모르겠네요. 자, 월세 계약하면 월세는 받겠지만 4년 동안 자금을 오피로만 묻어야 하니 공백 시간이 아깝습니다. 처음부터 오피스텔 분양은 잘못된 선택인 건 알지만 이로 인해 부동산에 관심도 생겼고 투자캐스터님을 알게 되어 기쁩니다만 걱정도 이만저만 아니네요. 좀 해답을 주실 수 있겠나요? 라는 고민 상담 전달 주셨습니다. 굉장히 짧게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. 자, 오피스텔로 첫 부동산 투자를 하셨고, 이 부동산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방송을 보다 보니까 더 걱정이 많아지는 거죠. 자, 오피스텔 투자 별로 비추를 하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굉장히 고민이 굉장히 많아지셨습니다. 자, 해당 고민 상담 전달 드릴게요. 자, 오피의 단점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까? 일단 가격이 오를 수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. 왜냐하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 그 지을 공간 같은 경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건물이 들어가는 그 공간만 있으면 돼요. 자, 그러다 보니까 어디든 지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오피스텔 가격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바로 옆에 져버려요. 자, 그러다 보니 계속적으로 끊임없는 그 공급들이 일어나는 그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희소성을 가지기가 힘들죠. 자, 희소성이 없으면 가격 올라가기 힘듭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를 추천하는 것은 이 소형 아파트 짓지 않는다라는 것이죠. 일단 소형 아파트를 짓지 않고요. 아파트 지을 땅이 없어요. 자, 웬만한 대도시 같은 경우는 지을 땅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재건축 아니면 아파트 짓지 않습니다. 특히 소형 아파트 더더욱 짓지 않기 때문에 희소성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아파트 추천드리죠. 사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오피스텔 딱 한 채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그 오피스텔을 보유하다 보니까 이 단점 너무나 확 와닿죠. 확 와닿는다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, 일단 오피스텔 세대수가 작아요. 세대수가 작은 것만큼 공용 관리비가 많이 듭니다. 자, 해당되는 그 관리비 뿜빠해야 되는데 세대수가 작은 것만큼 뿜빠야 되는 금액이 굉장히 커요. 큰 것만큼 고스란히 세입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높은 관리비로 이 입주를 굉장히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자, 사실 이 오피스텔 월세 계약을 하는데 월세 계약 대부분은 1년 계약을 하죠. 자, 1년 계약할 때마다 나가요. 자, 1년 계약 만료될 때마다 그렇게 매번 그렇게 나가시더라고요. 자, 이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도배장판 새롭게 많이 더럽다라고 하긴 해야 되고, 그리고 이런 수리라든가 그런 거 계속 케어해야 된다라는 것이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자 바로바로 안 찾아집니다. 자, 이런 관리비가 높다라는 측면 어떻게 아셨는지 그렇게 잘 피해 가시더라고요. 잘 피해 간다라는 거죠. 자, 관리비가 높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미리 알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절대 고주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. 자, 그런 골칫덩어리였어요. 자, 이런 오피스텔 굉장히 골칫덩어리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이 구독자분도 마찬가지로 전세가 기해서 전세로 내놓는 게 어떨지에 대해서 문의해 주셨잖아요. 저 역시도 마찬가지 이 골칫거리, 맨날 1년마다 나가니까 좀 짜증이 나서 이제 전세로 돌렸어요. 왜냐하면 전세 물량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. 전세 그렇게 광고를 내고 입주자가 들어오셨죠. 자, 입주자가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매도 그 광고 지금 돌리고 있어요. 팔고 싶다라는 것이죠. 자, 이 정도로 그 안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는 게 오피스텔입니다. 다음부터 절대 오피스텔 투자 안 한다라고 다짐하고 있어요.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첫 번째는 일단 높은 수익률, 월세 수익률을 바탕으로 매입을 하지만 이 월세 수익률은 계속적으로 유지가 안 된다
된다라는 것이고, 오피스텔 같은 경우 양도 차익 안 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만큼 자, 부동산에 투자는 그 재미를 못 봐요. 가격이 안 올라가다 보니까 이 월세 수익만 딱 바라봐야 되는데, 말씀드렸듯이 1년 만료 되기가 무섭게 바로 나가버리시다 보니까 재미 좀 보려고 하게 되면 계속 공실기로 가지고 수익이 남지를 않아요. 또 수익률도 굉장히 조정이 되더라고요. 다시 처음에는 그렇게 높다라고 생각했던 그 수익률이 그렇게 유지가 안 된다는, 주변에 경쟁자 생겨 버리다 보니까 이 수익률 급격하게 떨어집니다. 자, 그런 이유로 이 두 가지 교훈 얻을 수가 있죠. 임대 수익만 보고 들어가면 안 되고 양도차익까지 볼 수 있는 곳을 그렇게 투자해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. 그래서 추천드릴 수가 있습니다. 오피스텔 투자는 절대 분양받으면 안 돼요. 자, 절대 분양을 받아서는 안 되고요. 자, 무조건 경매로 투자하셔야 됩니다. 오피스텔. 저는 경매로 투자를 해야 될 물건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, 그리고 건물, 상가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. 거기서 플러스 땅까지 포함이 될 수가 있는데요. 이 4종 세트지 않겠습니까? 상가, 오피스텔, 건물, 땅. 이 4종 세트인데, 요거 같은 경우는 무조건 경매로 낙찰을 받으셔야 됩니다. 왜 그러냐면, 자, 경매로 낙찰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싸게 사는 것이죠. 자, 일단 살 때부터 이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. 양도차익 부분을 먹고 들어가요. 자, 그러다 보니 그 단점, 자, 오피스텔은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는 그 단점 커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, 싸게 사는 것만큼 임대 수익 역시도 높일 수가 있다라는 그 장점 같이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. 단점까지 커버를 하는 상태에서 장점은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측면. 이 첫 번째가 경매로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고요. 자,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경매 물건들을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. 저 오피스텔 물건 올라오잖아요. 그럼 한두 건 올라오지 않아요. 다건으로 그렇게 올라옵니다. 왜 그런지 아십니까? 자, 분양관에 가잖아요. 자, 그러면 장밋빛 미래를 굉장히 설명합니다. 자, 임대 수익 옆에 본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은데, 그렇게 되면 한 7%, 8% 수익률 나온다 라는 그 얘기 듣고 5채, 6채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. 자, 그렇게 다건에 해당되는 오피스텔을 보유를 했는데, 실제 분양받아서 그 임대료 받으려고 하니까 이 경쟁자가 많아지는, 물량이 풀리다 보니 경쟁자가 많아질 거잖아요. 경쟁자 많아지는 것만큼 임대료 같은 게 조정이 된다라는 것이, 조정이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임대료가 낮아진다라는 거죠. 해당되는 원했던 그 수익률이 안 나온다는 거죠. 그 안 나오는 그 수익률로 버틸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, 자기가 예상치 못했던 수익적인 부분이 안 나오다 보니 이제 대출금을 갚는데 문제가 생기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한꺼번에 경매로 넘어갑니다. 그러다 보니 여러 채의 그 경매 물건들이 있다 보니까 이 낙찰 받는데 굉장히 저렴하게 낙찰 받을 수가 있어요. 자, 한 건밖에 안 올라온다라고 하면 경쟁자들이 많이 몰리지 않겠습니까? 그런데 수십 건에 해당되는 그 오피스텔 물건들이 한꺼번에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경쟁자들이 분산돼요. 자, 분산되는 것만큼 낙찰가는 낮아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. 자, 그런 의미에서 무조건적으로, 자, 오피스텔 절대 분양관에서 사시면 안 되고요. 자, 경매로 낙찰 받는 그 방법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 드네요. 분들이 저희 보러 미쳤다 그랬습니다. 그러니까 미쳤다는 거, 한 분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. 아, 망하려고 백을 쓴다. 근데 저는 지금이라도 시점을 다시 한번 잡으라 그러면요, 2002년도를 다시 잡겠어요. 안 그러면은 그거보다 더 안 좋은 해를 갖다가 집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. 왜냐면 이 투자는 안 좋을 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. 안 좋을 때. 왜? 더 이상은 나빠질 게 없었어요. 자, 이것으로 추적했으니, 잘못 투자한 거 알겠는데요. 자, 오피스텔 출구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? 는 여기까지였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저는 온리 몰입합니다.